저는 은정입니다. 58해를 살아오며 수많은 계절을 건너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늘 강한 여자라 말했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딸 하나를 키워냈으니 흔들림 없는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안에는 언제나 텅 빈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 그리고 멀리 외국으로 시집 가버린 딸의 자리에 남은 공허한 방.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조차 제 외로움을 더 깊게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매일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가는 곳은 요양원이었습니다. 그곳에 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천천히 움직이는 휠체어들. 오로지 어머니만 바라보며 드나들던 공간에서 어느 날부터 제 시선은 다른 곳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그는 42, 어머니 병동의 간병인이었습니다. 넓은 어깨, 묵묵한 성격, 그리고 정직한 손길. 환자들을 부드럽게 돌보는 그의 손끝은 강하면서도 세심했습니다. 주름진 노인의 손을 닦아내는 모습에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그와 가까워진 순간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밤을 지새우다 의자에서 몸이 기울었을 때 강한 팔이 제 몸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귓가에서 울린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뜨거운 손길이 제 팔을 감싸는 순간 마치 운명처럼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며칠 뒤 팔목에 난 멍을 본 그는 말없이 연고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목을 잡고 차가운 약이 피부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온기는 곧 그의 체온과 뒤섞여 제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지자 나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느낌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이 자꾸만 제 안에 남았습니다. 대화는 처음엔 어머니의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혼 후 홀로 살아왔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딸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이 우리를 잇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은 요양원 근처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공기 중에 번졌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참 좋습니다. 오랜만에 제 마음을 내보이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은 평범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민호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물품을 찾으러 좁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전등은 깜빡이며 불안정하게 빛을 내고 종이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내려다 발을 헛디뎠고 그 순간 강한 팔이 내 허리를 단단히 감쌌습니다. 등 뒤로 느껴진 뜨거운 체온, 가슴을 파고든 거친 숨결. 조심하세요. 귓가에서 낮게 울린 목소리는 나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의 팔에 기대 선 순간 나는 여자로서의 본능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누군가에게 붙잡히고 보호받는 감각. 그 순간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나는 내가 단단한 어머니가 아닌 한 여자로 깨어나고 있음을 자각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던 오후 그는 말없이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우산 아래 나란히 걸을 때 빗방울이 어깨와 머리카락에 흩어졌습니다. 그가 머리카락을 털어주다 손끝이 닿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안 된다고 수없이 다그쳤습니다. 그는 나이 어린 남자이고 나는 나이 든 여자.
선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멀리 나아가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 심장 박동, 젖은 체온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붉은 노을이 정원을 물들였습니다. 나란히 앉아있던 우리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이 내 손에 닿았을 때 심장은 터져나올 듯 뛰었습니다. 손끝이 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며 온몸이 전류에 감전된 듯 떨렸습니다. 그의 손은 강하고 단단했지만 동시에 부드럽게 나를 감쌌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귓가에 닿은 목소리는 노을보다 더 뜨겁게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은 마치 우리 마음속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보호자가 아니라 여자로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민호의 강인한 손이 내 손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황홀했습니다. 어머니의 서류를 함께 정리하던 늦은 밤, 방 안은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뒤적이던 종이 더미 사이 우리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누구도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내 손등 위에 내려앉은 그의 손은 단단하고 뜨거웠습니다. 눈길을 들어 마주한 그의 시선은 깊고 강렬했습니다. 그 안에는 참아온 갈망과 결심이 동시에 타올라 있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넓은 어깨가 그림자처럼 나를 덮쳤고 강한 팔이 내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가 더 이상 젊고 어린 남자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자 하는 강인한 남자라는 것을. 숨결이 가까워지고 그의 가슴이 내 가슴에 닿았습니다. 심장의 박동이 서로에게 전해지며 나는 여자로서의 내 몸이 깨어나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온몸이 감각이 젊은 시절의 어느 날처럼 깨어나고 피부는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입술이 스쳤을 때 세상은 조용해지고 오직 우리 두 사람의 거친 호흡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의 손길이 내 등을 단단히 감싸 앉아 나는 저항할 수 없는 황홀감에 몸을 맡겼습니다. 민호의 움직임은 굉장히 강하면서도 동시에 세심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보호받으면서도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묻혀있던 욕망과 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환자의 보호자도 딸을 키워낸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선 한 여자로 온전히 그를 갈망하는 존재였습니다. 늦은 밤 민호가 제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온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속삭이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스쳤고 호흡이 뒤섞였습니다. 강인하고 갈망이 가득한 남자의 눈빛,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닿자 세상은 사라지고 오직 심장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거칠게 섞이는 숨결, 넓은 어깨에 닿은 내 손, 강하게 감싸는 팔. 그의 손길에 따라 허리는 몇 번이나 활처럼 휘어졌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나는 여전히 사랑을 느끼고 뜨겁게 깨어날 수 있는 여자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은밀히 사랑했습니다. 요양원의 그림자 속 CCTV가 닿지 않는 곳, 정원의 벤치, 그리고 내 집의 거실. 그의 뜨거운 남성은 내 몸 구석구석을 깨워냈습니다. 민호의 강한 품 안에서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내 몸과 마음은 다시 젊은 시절처럼 깨어났습니다.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고 그 또한 나를 온전히 받아내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의 눈길, 사람들의 수군거림, 세상의 시선. 모두가 우리에게 속삭였습니다. 멈춰라. 결국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더라도 그 사랑이 꼭 함께 살아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는 눈물 어린 미소로 말했습니다. 은정 씨,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머니를 돌보고 그는 환자 곁을 지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지만 내 안에는 우리의 계절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의 손끝, 숨결, 눈빛은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내게 죄였지만 동시에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심장을 뛰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